최경희 소장님과 함께하는 북한과 동북아 시작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잘 계셨습니까? 네. 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상이 좀 어수선합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제 태풍이 예. 그냥 그나마 좀 별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아마 좀 북상을 아직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력은 굉장히 줄어들어갖고 피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9시경에 네. 이제 평양을 지나서 지금은 계속 이제 중국 쪽으로 진행되고 네,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네. 남한은 피해가 거의 없었죠. 네, 바람이 좀 세긴 네. 했는데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요. 네네. 저는 좀 그나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산에 나무가 없어요. 아, 예, 그리고 네. 그런 이렇게 태풍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그렇군요. 약한 태풍에도 이제 피해가 좀 클 클 수 것으로 있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우리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 인민을 살피지 않고 뭐 하시는 게예요? 조금 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좀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자, 소장님, 네. 우리 저 샌드 연구소의 최경희 소장님, 소장님은 사실은 일본에서 그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최근에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 기사가 네,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아. 다른 어떤 뭐 이슈나 이런 걸 덮으려고 뭐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보도되는 것만 놓고 보면 건강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저도 네. 제가 봤을 때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그 같습니다. 일본의 지인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이렇게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하시면은 네.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좀 대화를 나누시나요? 그렇죠. 아, 그러시군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네.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네네네. 예, 어느 국가나 사실 대통령 또는 이제 총리? 총리의 네. 건강 이상설은 사실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1급 비밀이라고 1급 비밀이죠. 간주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번에 아베 총리가 네. 케이오대 병원에 네. 갔었대요. 아, 그래서 예. 어제도 갔는데 이제 네. 두 번째로 이제 병원 치료 검진인가 이제 네. 갔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밖으로 노출이 안 되겠지만 그 케이오대 전문의가 누구냐. 그래서 네. 전문의가 이렇게 그렇죠, 전문의를 그렇죠. 알다 네. 보니까 그 어떤 질환을 전문의의 알고 있겠구나. 그렇지, 전공을 하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밖에서 네. 추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총리의 건강 이상설에 네. 그리고 코로나가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 태풍 바비가 이제 이쪽 일본 쪽을 지나가면서 네. 여러 가지 태풍 피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말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전에 이제 8년 전인가요? 네. 그 아베 총리가 궤양성 대장염 뭐 이런 이제 대장과 이 안에 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네. 치료를 좀 받은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지 이제 아무래도 지금도 계속 그게 진행이 됐으면 심지어는 암으로 뭐 이렇게 진전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아베 총리가 사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건 현실적이 없죠. 현실성이 없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네. 내일 28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뭐 입장을 밝힌다면서요. 예, 기자회견하면 더 네네.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데 네네. 문제는 사실 아베 총리가 총리를 역임한 거는 이제 이번에 두 번째예요. 그렇죠. 오래되셨죠. 두 번째고 이제 가장 이제 장기간 이제 총리 최장 총리죠. 최장기 맞습니다. 총리.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의 총리직을 네. 맡았을 때 네. 그때는 2007년이었는데 네네. 그 사임을 했어요. 아, 예, 얼마 안 가고 이제 사임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네. 사실 1년 반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그때 사실은 예. 체중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해서 그렇죠. 건강 예. 악화 때문에 그만뒀다는 걸로 맞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때 일본에 있을 때인데 아, 직접 그때 일본에 계실 때인가요? 예, 뉴스를 예, 예. 접하면서 굉장히 네.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도 이제 이 뭐 괴양성 대장 질환으로 네네. 이렇게 치료를 1년 반 정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재발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특히 다른 병원도 아니고 케어대 병원을 네. 갔다는 것은 예, 예. 이거는 사실 암 치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 그 게이오 대학이 병원입니다. 암 치료가 유명하군요. 예,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 삼성의 네. 이병철 회장께서 예, 예. 전에 그 먼저 개요대 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치료를 좀 진단받고 치료를 하다가 예. 그래서 전진이 없어서 저기 그 미국으로 가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제 암 네. 혹시 암 검진을 한 네. 것이 아닌가 아, 예. 이런 또 그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내일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 건강이 악화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악화돼서 총리를 그만둔다.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아, 예. 그게 좀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적 사고에서는 어쨌든 임기를 마치려고 할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임기가 중요합니까? 결정 능력이 더 중요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결정력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판단력, 결정력, 그리고 그렇죠.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미 아베 총리는 이제 오래 장기간 이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그렇죠. 네.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네. 가 어려워지고 아베노믹스도 그동안 이제 이렇게 내놓았는데 네네. 초기에는 그게 탄력받으면서 굉장히 평가가 높고 좋아지다가 되게 막 지지율이 높았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은 막 엄청 추락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아베 총리가 1월 달에 그 골프 네. 를 갔었대요. 근데 그 아. 뭐 골프라는 게 다만 유흥이 아니고 이분들은 운동이죠? 이제 운동이고 네. 휴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월 달에 갔다 오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휴식하는 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나도 이제 그 빡센 국정 네네. 이런 운영에 네. 아마도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체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예. 내일 총리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네. 그 신체가 어렵게 되면 네네. 사실 이게 결정권 네. 이런 결정권이나 또 여러 가지 추진력에 판단력에 문제가 영향이 생기죠. 생기죠. 그렇죠. 영향이 있고 이렇게 의욕을 네. 조금 의욕을 상실했다기보다는 국정 의욕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이제 신병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를 상식적으로 보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민당 내에서는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지지율도 낮고.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본인의 건강도 안 좋기 때문에 국정을 통솔하는 것도 힘에 부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도 어렵지만은 제일 그것에 대해서 좀 쉬고 다른 분들로 이제 이렇게 국가를 좀 더 이제 이끌어가자 이런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룹은 자민당일 것 같습니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서 아베 총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총리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베 총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그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납북자 문제. 네. 납북자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열정도 많이 쏟았어요. 근데 맞습니다. 아베 총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온다면, 다른 사람이 총리로 온다면 아무래도 이 사안은 아베보다는 좀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왜냐하면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네. 총리가 이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랬죠. 네. 그때 그 지금 사망한 김정일 네. 일이 이제 그 고이즈미 상한테 네.
납치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했어요. 당시 김정일이 예, 예. 고이즈미 총리한테 예. 실토를 했군요. 네네. 네. 사실 그 전까지는 네. 우리가 납치를 안 했다 다 하고 이제 부인했죠. 예, 네. 부인했었는데 네, 네. 그 아랫 사람들이 그렇게 모험한 짓을 했는데 이제 인정한다, 해결하자 네. 이렇게 실토를 한 거죠. 그 그랬군요. 이후부터 납치 문제는 완전 공식화가 돼 있어요. 두 양국 간에. 그래서 사실 그때 관방장관으로 직접 참여한 사람이 아베 총리거든요. 당시 아베 총리가 관방장관으로 그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할 때 같이 갔었었나요? 그렇죠. 같이 그랬군요.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총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납치 가족 회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족 회의가 뭐 아베 총리한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그리고 사실은 일본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남쪽에서도 피랍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좀 사퇴하게 되면 아마도 이걸 그때부터 직접 해왔던 사람보다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일본은 이걸 일본 가족회를 비롯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실제 일본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 그 사퇴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거군요. 아무래도 아프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당을 위해서도 국가를 국민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거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권력욕에 화신이 돼서 끝까지 그 권력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만둔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일본하고 우리가 좀 다른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사적 유물로 생각하거나 이런 권력에 대한 어떤 개인적 태도의, 욕망, 태도의 문제인데 권력은 공적인 것이어야지 사적인 것이 되면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하죠. 냉정하죠. 그리고 권력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사실 본인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제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지나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 소장님의 그 분석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자 일단 지켜보겠고요. 자 아베 총리가 이제 그만 두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한일 관계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그 지난번 그 전범 기업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송을 냈고 그게 대법원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해갖고 지금 그 기업에 대한 그 국내 진출해 있는 전범 기업에 대한 가압류가 지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아베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각을 세우고 척을 져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어떤 새로운 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덮자면 아마도 후계자를 누가 지정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베 후계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그 기시다 후미오라고 이제 자민당 정조회 회장이 또 거론되고 그다음에 고노타로라는 방위상이죠. 맞습니다. 국방 장관이 아니고 방위상입니다. 그 방위상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가 히데요시라는 관방장관 이분이 또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스가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일본의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아마도 스가 관방장관이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어제도 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그 일본 주간지 그 주간 문춘이라는 그 주간지에 이제 아베 총리 후계자로 유력하게 그 생각하고 있는 그는 아마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다. 최근에 이제 스가 장관이
그 실제로 코로나19라든가 일본 내에 있는 그 굵직한 그 현안에 대해서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실행 능력, 네. 실행적인 정책 실천, 정책 실행하는 네. 이쪽 측면에서는 스가 장관이 굉장히 이제 많이 역할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될까요? 좀 나아질까요? 사람을 바꿨다는 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인지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할 그렇죠.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야라도 이제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서 그걸 그 확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스가 장관도 굉장히 이제 그 보수당의 네. 보수적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수 성향이 강하시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고노 타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시다의 경우도 네. 굉장히 이제 보수적 성향이 아, 강하기 때문에 네, 네, 네. 누가 되더라도 네. 아마도 그 이 문재인 정부와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그렇죠. 않네요. 근데 네. 문재인 정부이기 전에 네. 아마도 한국에 대한 태도 네. 예, 이런 문제가 지금 점점 왜냐하면 정부와 정부의 악화된 이런 상황들은 네. 국가 전체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국민들과 일본의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스가인 경우 스가 장관의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네. 한국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네. 이런 문제인데 네. 그렇게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예, 볼 수만은 없는 거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예. 참, 뭐 이렇게 한일 관계가 좀 호전될 수 있는 새로운 그 전환,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경희 소장님과 함께 진행한 북한과 동북아. 오늘은 아베 총리의 건강 악화설, 그리고 일본 이 지도층의 어떤 교체, 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